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교재는 247페이지로 갑니다. 4편을 보실 거예요. 사편 목차는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제는 한 4-5문제씩 물어요. 여기도 2편 공부했던 수요 공급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공부했던 내용들 그래프를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를 만날 건데요. 첫 번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정해야 합니다. 시장 개입 이유를 정책의 기능이다 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토지 정책입니다. 세 번째 파트가 주택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조세 정책입니다. 출제는 골고루 합니다. 공부량이 많은 편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쪽 파트도 공부를 참 잘하려면 수요 공급 이론을 잘 해두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개입이라고 해서 교재 그 247페이지 내용은 뭐 지금 보실 내용은 없습니다. 두 장을 좀 넘겨주세요. 차후에 잠깐 점검을 하면 되고요. 두 장을 넘기시면 250페이지, 이제 시험에 본론으로 물어보는 게 네모 3번의 하단부에 가시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공부를 할 사항입니다. 시장 개입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형평성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효율성이라는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제고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 높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같은 의미가 아니니까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형평성 앞에다가는 사회적이란 말을 집어넣을 겁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치적 기능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럼 효율성 앞에다가는 시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가 무슨 표현이라고요? 높이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하고 가야 될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또 취약점이 있죠.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건 뭐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생기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학력이 낮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도 주택 구입이 쉽지 않은 것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은 개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는 곤란한 거죠. 공감이 안 되시는가 봐요. 자, 그게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사회적 약자를 정부가 어느 정도는 보호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 개념이 형평성입니다. 자, 포괄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거나, 이게 중요한 용어를 하나로 만나러 갈 건데, 공평한 분배,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관점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용어에 자꾸 나오니까, 자, 소득의 불공평한 배분을 제라말해 보이잖아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일정 정도 해소, 완화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소득 재분배. 시험에 또 언급이 됩니다만 뒤에 언급이 될 건데요. 정부가 재원 투입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줘요. 그럼 민간 시장보다 임대료가 높으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습니까? 그럼 공공임대료를 민간보다 뭐 해야 된다? 그럼 낮게 공급을 해준다면 하위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적죠. 그럼 이전보다 소득 향상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상위계층의 소득은 일정하다고 하고 하위계층의 소득이 조금 향상이 된다면 두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완화되고 있죠. 그렇습니까? 뭐라고 한다? 소득. 자꾸 나옵니다. 뭐 해마다 좀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용어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밖에 공익성, 공공성 관점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들을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관건은 두 번째예요. 자, 그럼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 개입한다는 얘기를 거꾸로 바꿔 이야기하면 시장 스스로 효율성을 제고하지를 못한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 불완전 시장.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쉽다 어렵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럼 효율적 자원 배분에 뭐 하더라? 실패한. 아이고 감사해 기억하고 계시네. 자, 그럼 줄여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얘를 시장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시장 실패가 뭐예요 하면 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누군가는 계피를 본다. 사회적 고생이 감소한다. 그게 정부의 개입 근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습니까? 이 표현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이렇게 바꿔요.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효율성 측면이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이 의미를 알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균형 상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그럼 시험장이 왜 균형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균형을 유도하려는 이유는 이거 말을 해줘야지. 예, 균형 보고는 하는 게 사회 전체의 만족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균형이라고 하면 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표현을 바꿔서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간의 의미를 알고 가야 헤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다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걸 표현 바꿔서 어떻게 한다고요? 최적 배분을 해서 개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효율성 측면이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에 해당하더라. 이 같은 의미가 아니니까 구분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한 건이 두 번째 항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 형평성과 효율성이 달성되므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교재부터 확인하고 가요. 250페이지 왼쪽 사이드 하단부에 소득 재분배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그 정의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정부가 계층 간, 정부가 동그라미 치고 정부가 하는 거니까 계층 간 불균등한 소득 분포를 수정한다라고 쓰고 있죠. 뒤에 언급이 됩니다만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증여세는 많이 가지신 분 좀 걷어서 공평한 분배에 활용한다. 그러니까 그럼 상위 계층은 세금 부담이 많고 하위 계층은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두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소득 재분배라는 표현을 습니다. 본단 들어와서 첫 번째 줄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개입한다고 쓰고 있는데 그럼 두 번째 줄에 그 사회적 목표라는 게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목표라는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나 그 목적은 시대적 상황이나 경제 환경 등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학계론 기본지문 달라질 수 있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1번으로 가요. 형평성 측면의 정치 기능으로 갑니다. 키워드 잡으셔야 돼. 저소득층이란 말이 보이죠?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맥락으로 주거복지, 증진 동그라미 쳐서 동그라미 2번 누진세란 말은 공부 들어본 적 있어요? 세법 공부했을 거니까 가격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누진세,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등 공평한 소득 재분배 관점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게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그 밖에 동그라미 3번 키워드만 잡으세요. 나머지는 차후에 볼 거니까 공공성, 공익성 관점으로 개입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이었고 괄호 2번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효율성 측면의 경제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이 읽어내시면 되는 거고 2번으로 갑니다. 시험 지문이니까 시장 실패가 나오잖아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기구가 자원의 적정 전부 동의어입니다. 최적 효율적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게 무슨 얘기다? 무슨 얘기라 균형이 아니다. 그럼 누군가는 계피를 본다 그랬잖아요. 의미를 아셔야 돼. 사회적 고생이 감소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의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까만 글씨에 최적 이런 말이 보입니까? 최적 생산량이나 최적 소비량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를 말하더라는 얘기. 표현이 바뀌기 때문에 개념 정의를 잘 해두고 가는 것입니다.
보조당 가셔가지고요. 기출체크 1번.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하죠.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네모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시장 실패의 원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29회는 시험을 여기서 물어봤어요. 단답형으로 물어봤으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시장 실패가 뭐다? 풀으세요. 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단순화하면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지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군가는 피를 본다. 사회자 고생이 감소하는 원인을 공부를 하겠다. 이게 뭘 하는지를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5가지를 만나러 가는데 첫 번째는 불완전 경쟁. 일단 목록부터 보고 갈 겁니다.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살짝 넘겨보세요. 세게 넘기지 말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공공재. 네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마지막에 5번째가 외부 효과입니다. 자, 5가지 이제 공부 들어가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표현부터 갑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대로 완전한 시장은 언제나 균형이죠. 완전한 시장, 언제나 효율적, 자원 배분, 정부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불완전하면 다 했어요. 불완전하면 균형이 아니다. 그럼 시장 실패가 되죠. 사회적 고생이 감소. 답을 해버렸잖아요. 불완전이라고. 자, 그럼 공부했던 대로 독과점을 기억을 합니까? 생산자가 하나 소수죠. 기업은 뭘 위해서 행동한다 그랬어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를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기업들이 재화의 공급을 감소시키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공부한 대로 해야 돼요. 공급이 감소된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임의대로 높게 결정을 하면, 따져봅시다.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이전보다 재화의 소비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될 수 있다. 이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를 다 시장에 맡겨놔 버리면 독과점 기업들이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과 양을 임의대로 결정하려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전체적인 소비량이 감소함으로 이게 균형이다 아니다? 그럼 사회적 우생이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하나거나 소수라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 독과점 문제는 시장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들어보았어요. 이 가격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장에 방치하면 누군가는 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떻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자, 이 용어는 정리 잘 하셔야 돼. 규모는 생산 규모나 판매 규모를 말한 거고, 경제라는 표현은 절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 대기업 등을 말하는 건데요. 자, 생산 규모, 판매 규모를 확대하면 할수록 기업의 평균 비용이 점점 어떻게 되는, 읽으세요. 절약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라고. 되게 이제 그 초기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회사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거기 인프라 구축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판매량,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해당 기업의 비용이 점점 절약되는 걸 뭐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다. 이제 이런 산업을 앞으로 우리는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합니다. 표현 그대로요. 기업의 비용이 체감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점점 줄어든다. 그럼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역으로 수익이 점점 늘어난다. 그럼 뒤따라오는 기업도 똑같이 하려면 설비 투자해야 되죠. 설비 투자를 하는 과정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먼저 들어간 대기업이 경쟁 우위를 갖는 거고, 뒤따라가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시장에 놔두면 시장 구조는 자연 독점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자연 독점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 또한 뭐가 된다? 시장 실패의 요인.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 다시 이걸 누리는 기업은 비용이 절약되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독점화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장 실패 요인이 되더라. 조금 불편하시면 이제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건설회사들이 건설 자재를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구입한다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죠.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는 판은 알고 갈 필요는 있어요.